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오늘까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민관 합동 대책반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 경제부 김지수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가 민관 합동 대책반을 꾸리겠다. 대책을 내놨거든요.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대책 내용을 보면 메르스 확진 환자와 이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안전한 그 시설로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에 한 14일간 격리 조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고 이제 외부 접촉과는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생업에 좀 이게 격리 조치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요, 그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이대가 50세 이상인데 동시에 이제 당뇨나 심장질환, 고혈압 이러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2군데 시설에 격리가 되고 이제 그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중에서 약 35%가 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대책에는 이게 좀 보면 10명 넘게 한 병원에서 지금 2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은 현재 휴원 상태에 돼 있고 그 병원에 입원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철저히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격리 조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 정말 메르스의 확산이냐 아니면 주춤할 것이냐 보건당국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3차 감염을 막아야 하겠다. 이래서 이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감염 전문가들의 그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서 이런 그 민관 합동 대책반을 출범시킨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첫 환자가 확진되는 그 기간에 약간의 그 진단의 어떤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정황이 있고 두 번째는 밀접 접촉자를 첫 번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환자들을 감별해내는 과정에서 빠져버린 그런 누락된 그 노출자들이 있었다라는 점. 또 세 번째는 자택격리에 실패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으로 출국한 환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택격리가 완전히 실패해서 방역에 큰 구멍이 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고 네 번째로는 2차 노출된 그 접촉자들 중에서 일부 환자들이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서 그 환자들이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대형 병원들은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정부 당국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놨는데도 이렇게 현장 적용에 실패한 거는 일단은 그 실무 책임자들이 이 전문성이 부족한 점,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때와 같이 이런 그 유행을 경험한 그 경험자로 이 실무 대책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문성과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중점적으로 해주셨고 아까 김지수 기자께서 일주일이 관건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3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3차 감염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원래 지금 20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첫 확진 환자가 이제 격리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메르스의 긴 잠복기를 보면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로부터 14일은 돌아오는 한 수요일 6월 3일쯤이 되는데 이때에 과연 그게 정말 이제 3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2차면 이 메르스 환자 2차 감염자 숫자가 이게 이제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제 40대 남성이 중국으로 이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3차 감염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좀 이제 그동안의 그 어떤 전환과 국면과 다른 것으로 이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무서운 게 괴담이에요. 네. 메르스 관련해서 괴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뭐 여의도 괴담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보건당국에 지금 감염 지역과 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공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표를 하는 것보다는 공표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좀 그래서 좀 불필요한 오해들이 어떻게 보면 생기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근데 또 보건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 이름이 좀 거론이 되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네. 기존에 있는 어떤 중환자나 만성질환자 계속 다니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병원을 네. 찾지 않아서 더 크게 이게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그 밖의 환자의 내원, 병원을 네. 오고 가는 것을 이제 막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병원을 공개하게 되면 네. 혹시나 해당 병원이 신고를 꺼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병원이 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방역망의 구멍이 빵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문에 등장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지금 보건당국이 좀 함구하고 있고 사실이 네.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취재 기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좀 현재 사실에 비해서 많이 과장되고 그렇습니까? 왜곡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니까 네. 지금 국가 재난 1호다 네. 이러하게 해외에서 언론에서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예. 이건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아. 사실 무근인 것이고 네네. 또 하나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이제 사스나 에볼라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3차 감염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에볼라나 사스 때보다는 지금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병원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글쎄요. 좀 병원 입장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제가 조금 더 그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 병원에 환자가 이제 방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입원한 상태에서 객담이나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 호흡기 분비물이 퍼지면서 병원이 오염이 되고 거기를 또 방문한 그 다른 환자들이 감염될 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네. 실제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말 아주 작은 그런 물방울 같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비말이 네. 실제로는 그 환경에 노출이 돼서 24시간이면 다 말라붙으면서 바이러스도 자연 사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 환자들이 노출된 게 확인된 병원들은 환경 소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그 소독제로 이런 모든 그 병원의 환경들을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예. 설사 그 병원에 환자가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방문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난 이번 주가 이제 최대 고비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앞으로 더 확산될 것 같은가요? 예, 5월 20일 날 그 첫 번째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 이 확진 전까지 이 밀접 노출자와 단순 노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최대 잠복기인 2주,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치면 6월 3일 또는 4일까지가 잠복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2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3차 감염의 가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감염에 의한 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밀접 노출자 중에서 2차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또 다른 그 접촉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접촉자의 숫자와 범위가 늘어날수록 3차 감염의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2차 감염 환자가 발생하느냐. 예. 이 부분이 3차 감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감염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아직도 떼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느리지만 분명히 증상은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6번째 환자가 연세도 높으시고 네. 7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도 네. 높으시고 과거에 이제 종양 질환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저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어떻게 되느냐가 이 사망 환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상당히 경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네요. 2010년에 네. 개정됐다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내용을 보면 이제 감염병 환자를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네. 그 이제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장, 뭐 병원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원장, 뭐 의료기관장은 해당 보건소에 또 이제 보고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우려될 만한 상황이 된다 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파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인 경우,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 조치, 자가 조치나 이렇게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네, 것으로 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벌금형만 있습니다. 벌금형이 이제 200에서 300만 원 선에 있습니다. 300만 원. 예. 네, 그리고 그동안 좀 법이 어떻게 적용됐나를 제가 판례들을 좀 살펴봤더니 네. 그게 뭐 좀 잘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와 관련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이러한 한동안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당국이 좀 전에 오전에 문영표 장관도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종전과 다르게 이제 법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메르스가 어쨌든 교과서 쪽으로는 이제 치사율이 40%입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좀 생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조항을 좀 더 적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쪽의 주변에서 좀 네.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메르스 확산의 연루가 됐다면 좀 이런 양형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까지는 네.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됐는데 네. 메르스 관련돼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메르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글쎄, 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런 그 감염병 예방법의 취지, 그러니까 감염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느냐는 최초의 발견자 또는 유행 과정에서 환자로 의심하거나 추정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발견했느냐인데 네. 결국 이거는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의 자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성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그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 그러면 자발성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숨어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유행병을 예방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적인 내용보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걸린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은 어떤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그 중동 지역을 2주 이내에 여행하거나 체류한 여행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는 지금까지 알려진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들, 첫 번째 환자와 2차 감염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접촉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38도 이상, 지금 이제 37.5도까지 내려갔는데 네. 발열이 있고 네.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해당되는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네. 어느 병원으로 갈지 또는 국가지정병상으로 갈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 네. 아마 이게 이제 그 민간 대책반에서 이
이 중앙에 그런 그 센트럴 타워 같은 걸 세울 것 같습니다.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밑에 대표 번호가 네, 나가고 있네요. 지금 조금 부연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번호가 지금 밑에 하단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연합뉴스 TV에서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면서 네. 밑에 보면 저희 스크롤 자막이 주요 뉴스가 나가는데 네. 이거는 진짜 24시간 동안 저희가 가동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포털에서 메르스, 뭐 한라인, 그냥 메르스만 쳐더라도 지금 자동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저도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정말 거기서는 이제 전문 의료진이 신속하고 빠르고 그 네. 개인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렇게 밀접하게 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이제 본인의 판단보다는 저기를 거쳐서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해당 보건소에 일단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밑에 있는 대표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부 김지수 기자 그리고 한림대 엄중식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